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속에 품고 있던 드림카 목록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목록 맨 윗줄에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가 적혀 있었다면 이제 그 줄을 붉은 펜으로 그으셔야 합니다. 전기차의 황제이자 럭셔리 EV의 시작을 알렸던 그 전설적인 모델들이 이제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단순히 판매량이 줄어서 단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온 계획된 살인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이제 우리에게 운전대조차 공짜로 쥐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해주던 그 편리한 기능을 쓰려면 이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합니다. 도대체 테슬라는 왜 그토록 잘 만들던 명차를 제 손으로 없애버리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독한 구독장사꾼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리가 알던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운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 경제 편의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부터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를 잡고 던진 한마디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2분기부터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 2분기면 당장 올해 4월입니다. 앞으로 딱 2달 뒤면 테슬라의 프리미엄 라인업, 즉 테슬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 두 모델은 신차로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애플이 갑자기 이제부터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는 안 팝니다. 그냥 보급형 아이폰만 쓰세요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아니, 모델 S가 어떤 차이입니까? 모델 S 플레드 기억하시죠? 제로백 2초대의 괴물 같은 성능으로 수억 원짜리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백미러 점으로 만들어버리던 그 전설적인 차입니다. 모델 X는 또 어떻습니까? 뒷문이 날개처럼 열리는 팔콘 윙도어로 도로 위에 시선을 독차지하던 우주선 같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는 이 상징적인 간판 모델들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현미경대듯이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델 S와 X를 합친 기타 모델 인도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1%나 급감했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억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차인데 충전 속도는 최신형 모델 3보다 느리고 실내 마감은 여전히 헐거우며 주행거리는 경쟁사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를 의리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접는다는 1차원적인 해석은 테슬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는 판매가 부진하면 페이스리프트를 하거나 가격을 할인해서 재고를 털어냅니다.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머스크는 아예 단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진짜 무서운 이유, 거대한 음모에 가까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공장 부지에 있습니다. 모델 S와 X를 만들던 곳,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테슬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머스크는 이 거대한 공장 라인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를 채워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테슬라는 사람이 타는 승용차를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동차 공장의 핵심 라인을 로봇 생산 기지로 바꾼다는 건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업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즉,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에서 노동력을 파는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노골적으로 노리기 시작한 오토파일럿 정책의 변화입니다. 혹시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신형 모델 3이나 모델 Y 구매를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계약서의 옵션표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기본으로 줬던 오토스티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 꿀 같은 기능이 이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 쓰려면 FSD, 즉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를 사야 합니다. 일시불로 1천만 원 넘게 내고 사거나 아니면 매달 $99,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테슬라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앞차 간격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도 유료된 거야?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앞차 따라가며 속도 줄이고 늘리는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은 여전히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기능인 오토스티어를 유료로 뺀 건 테슬라의 의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드웨어는 싸게 뿌리고 소프트웨어로 평생 빨대를 꽂겠다. 생각해보세요. 모델 S나 X 같은 비싼 차는 한 대 팔면 마진은 좋지만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1% 부자들만 타는 차니까요. 반면에 모델 3이나 Y는 박리담회로 전 세계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수백만 대의 차주들에게 매달 13만 원씩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장에서 쇠 깎고 용접하고 도색해서 차 한 대 파는 것보다 클릭 한 번으로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를 챙기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델 S와 X의 단종,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유료화 전환,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판매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도로를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을 거대한 인공지능 단말기로 만들고 거기서 쏟아지는 데이터와 구독료로 로봇 제국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 앱스토어 수수료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듯이 테슬라도 도로 위에 앱스토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장 내 차가 단종되는 모델 S, X 오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매달 $99라는 구독료는 과연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이 무모해 보이는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고객들의 반발로 무너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종 소식에 가장 불안해하실 분들, 바로 기존 모델 S와 X 차주분들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드웨어가 단종된다고 해서 차의 뇌까지 멈추는 건 아니란 뜻이죠. 게다가 신차 공급이 끊기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플래그십 모델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단종된 명품 시계, 롤렉스의 특정 모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테슬라의 마지막 럭셔리라는 타이틀이 붙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주면 더 좋은 승차감, 더 럭셔리한 인테리어, 에어 서스펜션의 안락함을 가진 테슬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라인업은 모델 3과 Y,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대량 생산 모델로 단순화됩니다.
프리미엄의 감성보다는 효율과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기계들만 남는 거죠. 이건 테슬라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소유하고 과시하는 자산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꾸듯 자동차도 구독하고 이용하는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FSD 구독 모델입니다. 월 $99,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설정에는 테슬라의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FSD 가격은 일시불로 $12,000, 우리 돈 $1,6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8,000로 낮추고 구독료도 $199에서 $99로 반값 할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모델 3과 Y를 타는 대중적인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중시한다. 이들에게 수천만 원짜리 옵션을 한 번에 팔기는 어렵다. 그러니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 월 구독으로 유도하자. 넷플릭스 보듯이 자율주행도 구독하게 만들자. 실제로 북미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FSD 가격을 $99로 인하한 이후 채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큰돈이 나가는 건 질색하지만 한 달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으로 최첨단 기술을 써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이 전략이 정말 무서운 건 한 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역체감에 덫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손발 편하게 유튜브 보면서 다니다가 갑자기 구독 끊고 꽉 막힌 도로에서 다시 직접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간은 편리함에 한 번 적응하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평생 $99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단종과 구독료 징수, 이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노리는 건 단순히 구독료 몇 푼 걷어서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동차 산업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보택시, 일명 사이버캡 때문입니다. 모델 S와 모델 X가 사라진 빈자리, 그 프리몬트 공장의 광활한 부지에 로봇이 들어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로봇이 공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 위를 점령할 새로운 형태의 로봇, 바로 운전대 없는 택시가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테슬라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차는 필요 없다. 무조건 싸게, 그리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도로 위에 깔아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언박스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자동차를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체가 길게 이동하면서 문짝 달고 색칠하고 의자를 넣었습니다. 이러면 공정이 길고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차를 앞부분, 뒷부분, 바닥, 옆면으로 따로따로 조립해서 도색까지 다 마친 뒤 마지막에 딱 한 번 합체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 크기를 40%나 줄일 수 있고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모델 S 한 대 만들 돈이면 이 새로운 로보택시용 차량을 3대는 찍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일명 모델 2를 내놓는다고 하니 그냥 서민들을 위한 싼 차가 나오는구나 하고 넘기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싼 차가 아닙니다. 이건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무인 운송 네트워크의 단말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차량은 주차장에 서 있는 동안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산이 될 것이다. 내가 잠을 자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내 차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택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온다는 개념. 이게 바로 테슬라 네트워크입니다. 모델 S와 X 단종은 이 네트워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입니다. 복잡하고 손 많이 가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럭셔리카는 이 대량 생산 로봇 군단 구축에 방해만 드니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일럿 유료화 FSD 월 $99 정책이 왜 나왔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데이터입니다. 로보택시가 사고 없이 돌아다니려면 전 세계의 모든 도로 상황, 돌발 변수, 날씨 변화, 심지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학습시켜 줍니까? 테슬라 직원이 일일이 운전하면서 배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모델 3과 모델 Y 차주들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13만 원씩 내고 편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돈까지 내고 있는 셈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계산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경쟁자 제거입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업체들. 이들의 가장 큰 비용이 뭡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운전자에게 떼어주는 돈이 전체 운임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0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비용은 기름값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 비용도 훨씬 적습니다. 보험료도 테슬라 자체 보험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우버 가격의 3분의 1, 아니 5분의 1 가격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익이 남습니다. 버스 요금보다 싼 택시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모델 S와 X의 단종은 과거와의 결별이고 FSD 구독료 인하는 미래를 위한 미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이 로보택시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치명적이고 곳곳에 지뢰가 붙여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그건 그냥 굴러다니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2026년인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완전 무인 주행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차가 돌아다니는 걸 허용하는 국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만약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 중에 인명사고라도 한번 내는 날에는 테슬라의 모든 계획이 수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가워질 테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경쟁사들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GM의 크루즈나 구글의 웨이모도 사고 문제로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테슬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FSD의 완성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년 내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월 $99를 내고 쓰는 지금의 FSD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보호 자회전에서 머뭇거리거나 공사 현장의 수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을 때는 운전자가 핸들을 낚아채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99.9%가 아니라 99.99999%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모델 S와 X를 단종시키면서까지 이 길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드웨어 판매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이미 붉게 물든 레드오션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1천만 원대 전기차를 찍어내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단순히 차를 팔아서는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머스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제조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상장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보유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확보량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AI 컴퓨팅 클러스터 중 하나인 도조와 코르텍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행 영상을 보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라이다 센서 같은 비싼 장비에 의존할 때 테슬라는 오로지 카메라와 인공지능 두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인간이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해서 운전하듯이 차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전 세계 운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했단 말이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델 S와 X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제발로 걷어차고 실체 없는 소프트웨어에 회사 운명을 건 시대의 도박꾼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테슬라의 또 다른 야심작이자 모델 S/X 생산 라인을 밀어버린 주범 옵티머스 로봇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로보택시보다 더 큰 시장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기껏해야 2~3시간 타지만 로봇은 24시간 우리 곁에서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요. 모델 S와 X를 만들던 숙련된 엔지니어들과 생산 설비가 이제 로봇 생산으로 전환됩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의 가격을 2만 달러, 우리 돈 약 2,6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형차 한 대값, 아니 경차 가격에 내 집안일을 해주고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날라주는 로봇을 살 수 있는 시대.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운전대를 잡는 세상에서 내 월급 통장과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도박은 단순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면 운전기사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님, 트럭기사님들의 일자리만 걱정하십니다. 아닙니다. 파장은 훨씬 더 깊고 잔인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 겁니다. 먼저 보험 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은 사람이 실수할 것을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FSD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제조사인 테슬라가 지게 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자체 보험 상품을 통해 이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매출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의 자동차 보험 부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는 또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차 부품이 3만 개라면 전기차는 1만 개,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만든 로보택시는 그보다 더 적은 부품으로 움직입니다. 고장날 부품 자체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차가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심지어 로봇이 로봇을 수리하는 자동화 정비센터로 입고된다면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술이 인간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 내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바로 물류 비용의 혁명적인 파괴입니다. 현재 우리가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배송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트럭 운전사의 임금, 상하차 인력의 수고비,
택배기사의 배달비가 녹아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의 전기 세미 트럭이 고속도로를 무인으로 달리고 도심 진입 후에는 로보택시가 물건을 이어받고 마지막 골목에서는 옵티머스 로봇이 현관 앞까지 배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비용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보내는 비용이 마치 이메일 보내는 비용처럼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킬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 개발자,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테슬라가 차를 몇 대 팔았는지 인도량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이번 달에 몇 대 팔았대? 이것만 봅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건 구시대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누적 주행 데이터의 양과 FSD 채택률입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자체 슈퍼컴퓨터 도조를 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증명된 단 하나의 플랫폼만이 전 세계 도로를 독점하게 될 겁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떼돈을 벌었던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는 도로 위에 구글이 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암초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수천만 대의 전기차와 로보택시,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는 거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물쓰듯이 잡아먹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은 이 엄청난 부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사업에 그토록 집착하는 겁니다. 차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차를 굴릴 전기까지 직접 생산하고 저장해야 이 생태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큰 그림은 에너지 생산, 저장, 그리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델 S와 X의 단종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99의 FSD 구독료는 전 세계 운전자를 데이터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계약서였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로봇을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이자 에너지를 다루는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송두리째 바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겪은 소외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것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이든 아니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든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결과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99의 비밀, 이제 풀리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사용료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티켓값이었습니다. 오늘 경제편의점이 준비한 테슬라의 큰 그림 어떠셨나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